안녕하십니까. 당독서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는 발암물질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렇지만 우리가 햄이나 소세지의 어떤 이런 컬러, 그런 고기의 그 색깔들을 먹음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첨가제로서 알려져 있고, 또 그렇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은 식품 첨가물이지만 이미 많이 유튜브든가 다른 데서도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은 상당히 안 좋고,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청색증을 유발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다,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먹으면 뭐든지 다 독성이 있고 문제가 되죠. 그거는 설탕도 포도당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와서 당뇨가 되듯이 어떤 거든지 과한 것은 다 문제가 있지만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우리 몸한테 유익하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생각보다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을 우리가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잘 아시게 되면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게 되면 우리 몸을 더 유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바라보시고 활용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제가 생뚱맞게 만들었어요. NO가 뭐냐? 니트로 옥사이드. 이게 뭐냐면 NO는 혈관 확장할 때 쓰는 겁니다. 확장. 그래서 즉 혈압을 낮출 때,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할 때 중요한 게 NO입니다. NO라고 하는데 이 NO가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 NO는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이 기능에서 NO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NO를 누가 공급해 주냐? 질산염하고 아질산염이 공급해 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르기닌이 해주는 걸 알고 있죠. 아르기닌을 먹으면 아르기닌이 NO를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르기닌에서 만들어진 NO가 다시 질산염하고 아질산염으로 전환도 돼요. 그래서 질산염하고 아질산염은 식품 첨가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산염하고 아질산염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육류 가공에서 질산염하고 아질산염은 오랫동안 사용돼 왔죠. 육류나 생선을 보존하고 특정 치질을 제조하는 데 많이 사용했어요. 이 어떤 면에서 이걸 썼느냐? 세 가지 기능 때문에 썼어요.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같은 경우는 산패를 억제하고 풍미를 주기 위해서, 즉 음식이나 이런 고기 등과 이런 것들이 부패하는 거, 산화돼서 망가지는 거를 억제하고 풍미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근육에 있는 미오글린이라고 하는 근육에 있는 적혈구, 혈색, 단백질이죠. 이 미오글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선홍색, 분홍색의, 그래서 고기가 햄이나 소세지의 원래 색깔은 선홍색이 아니라 그냥 거의 흰색 비슷하죠. 그러니까 살이 거의 비계와 같은 색깔처럼 그런 색깔이 되는데, 이게 선홍색으로 보여서 고기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이 NO2라고 하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썼죠. 그 다음에 이런 목적 이외에 또 하나는 식품의 부패균인 크로스리디움 보툴리눔 같은 식중독균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균들을 증식하는 거를 억제시켰죠. 이게 보툴리눔 같은 톡신이 우리가 보톡스, 이렇게 피부에 주름 같은 거 이런 거 없앨 때 보톡스 같은 거 많이 써요. 이거는 병원성균으로서 치사량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식하거나 부패균을 없애기 위해서 치명적인 신경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도 이런 거를
식품 쪽에서 활용이 된다 보시면 좋죠. 근데 우리가 음식 속에서 생각보다 질산염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실제 우리가 먹는 야채 속에 질산염이 많이 있죠. 그거를 이제 뭐 질소 비료를 써서 뭐 그래서 많아졌다 뭐 이런데, 이 생리적으로 이 야채마다 NO3가 많이 있는 야채들이 있고 적은 야채들이 있어요. 그거는 꼭 뭐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뭐 이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물론 썼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자연적으로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NO3가 많은 그런 식물 야채들이 있는데, 이 NO3가 우리 몸에서 구강 내에 있는 공존세균, 공생균에 의해서 NO3를 NO2로 아질산염으로 치환을 시켜줘요.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고, 이 NO2는 그러면 U에서 NO로 전환을 시켜서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역할을 하게 해줘요. 이 NO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공급되는 질산을 통해서 NO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질산염이 NO3가 많은 음식이 뭐가 있느냐? 샐러리, 우리가 잘 먹는 상추, 우리 일상에서 많이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레드비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시금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야채, 이거 이외에도 무라든가 뭐 우리가 먹는 김치에 넣는 배추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런 그 식물체 NO3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미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NO3를 우리가 먹게 되면 이것이 우리 몸에서 NO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 유익한 기능도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에 의해서 이런 메트헤모글로빈, 이게 이제 청색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NO가 들러붙어 가지고 철이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초 조직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게 청색증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산소 부족으로 조직이 괴사되거나, 그래서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고혈압을 낮추는 과일 야채가 풍부한 대시 식단이 있어요. 이게 아주 그 고혈압 환자든가 심혈관 환자들이 한테 많이 쓰는 그런 식이요법이거든요. 이 식이요법에 보면은 NO3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요. 하루에 310에서 620mg의 NO3 질산염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어요. 이런 환자들이. 이런 일일 원래 섭취 권장량보다도 초과해서 이런 음식들을 고혈압이든가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의 식이요법으로 활용되고 이미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청색증이라든가 발암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라고들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여기 보시면 아질산염의 혈중 농도 증가가 유발하는지, 청색증을 유발하는지 임상도 많이 하고 동물 시험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한테 동맥에다가 20ml, 혈압이 많이 떨어졌고, 주입했더니 혈압이 많이 떨어졌고, 혈중의 아질산 농도가 이렇게 마이크로몰까지, 16 마이크로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트헤모글로빈 수준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더라. 그리고 아질산염을 경구로 10주 동안 매일 투여를 했는데, 그리고 또 질산염을 4주 동안 397ml,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가 만성 경구 투여를 했는데, 메트헤모글로빈은 전혀 올라가지 않더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에서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메트헤모글로빈을 생각보다 그렇게 올리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문제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미 많이 임상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이게 이제 NO의 얘기인데,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의 레벨이 너무 없다. 너무 없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질병이 걸릴 위험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오히려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이 섭취가 안 되고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그래서 적절한 RDA라고 하는 적정한 용량을 먹게 드시는 것이 결국에는 질환을 발병하는 것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 용량이 일정 레벨 이상, 일정 이상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독성을 유발하는 위험성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이 RDA라고 하는 하루에 필요한 권장 용량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됐어요. 이 범위 내에서 섭취하는 것은 상당히 안전하고 건강 유지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인식들을 갖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 먹은 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NO가 만들어지는지 이미 연구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보면 우리가 아까처럼 시금치라든가 상추라든가 레드비트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이 NO3가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전환이 되고 우리 구강 내에서 그렇게 전환이 되고 이것이 위에 가가지고 NO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NO는 다시 질산염이라든가 아질산염으로 우리 몸에서 다시 변환이 돼가지고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거나 조직에 들어가서 이 NO3나 NO2 이런 것들이 조직에 들어가면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조직에서 NO2나 NO3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NO로 전환이 되고 이 혈액을 타고 다니던 NO2나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다시 NO로 치환돼 가지고 혈관 확장이라든가 어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때 이게 적절하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액을 타고 다니던 이 NO3, 질산염은 다시 침샘에 모여가지고 농축이 돼요. 한 20배 정도 농축이 돼가지고 다시 이게 침으로 분비되죠. 침으로. 그래서 침을 오랫동안 우리가 구강 내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질산염이 다시 아질산염으로 치환되고 그거는 다시 위에 가서 NO가 만들어지고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는데 이 리사이클링이 아주 잘 돼서 오히려 건강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에 의해서 머물러 가지고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위험하다. 이래야 될 것이 아니라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서 일정 레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활용이 된다. 그래서 질산염이 NO를 만들어 가지고 혈전도 방지하고 혈압도 조절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NO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르기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이를 통해서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을 통해서 NO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 좋은 기능을 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그 고기라든가 이런 데서 질산염을 섭취하는데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역학조사를 이제 해봤더니 직장암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봤더니 전반적으로 질산염 섭취가 대장암의 위험 관련성은 없어요. 위험성은 없는데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비타민C 섭취량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장암이나 직장암 위험이 증가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기 드실 때 비타민C를 같이 드시면 그런 문제는 없고 근데 비타민C를 누가 그렇게 먹겠어요? 고기 드실 때 야채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죠. 고기 드실 때 야채하고 같이 드시면 이런 이슈들이나 문제들은 전혀 없다.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야채와 같이 드시는 것이 어떤 만에 하나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고기나 햄, 소세지를 드실 때는 야채와 같이 반드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쨌든 잠재적으로든 여전히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불안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야채와 같이 드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야채를 많이 드시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야채를 많이 드시는데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위산이 잘 분비가 안 되는 분들. 위산이 잘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은 이 질산염이 NO2로 바뀌면서 이것이 아까 나쁘다라고 하는 니트로사민 같은 거, 발암성 물질을 만드는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야채를 먹어도 암을 유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질산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야채를 먹었을 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위에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미 위염이라든가 위에 어떤 염증이나 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채를 드실 때 식초 같은 거, 아니면 신맛 나는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하고 같이 레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더 곁들여서 드시게 되면 위에 산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그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는 막을 수도 있고, 또 야채에 비타민C가 있고 그래서 산의 pH를 적절하게 정상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큰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고 많은 유튜브에서 했던 그 내용들은 좀 과장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환자 치료하는 그 식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장량보다도 한 2배에서 이렇게 훨씬 더 거의 뭐 3배 가까이 이렇게 질산염을 섭취를 해도 오히려 건강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우리 몸에서 적절하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단지 이제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안전하게 드시고 싶다면 야채와 같이 드실 때 고기라든가 이런 거는 야채와 같이 드시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야채를 소화시키거나 야채를 드시는데도 불편한 위산이 잘 분비가 안 되거나 위장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산도가 있는 이런 식초라든가 레몬이든가 이런 것들하고 적절하게, 아니면 이런 걸 드시고 비타민C 같은 거를 뭐 추가로 좀 더 드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